물론 시장에서 이 제일 강했던 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죠.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제일 강했는데, 자,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살펴보면 사실 수급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공매도가 많이 줄진 않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죠. 자, 외국인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꾸준히 매도하고 있고, 역시 연기금은 사실은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친구들인데,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어서 사실 개인이 매수세 우위죠. 조금 그래서 이제 당분간 뭐 바로 급등한다거나 지금 상황은 좋아서 물론 어디까지나 재판단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하고 특히 공매도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자 투자의 동향을 보면 역시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죠. 상당히 이유에 대한 이런 레키로나의 승인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 매도세가 있고 연기금의 매도세도 강하게 있습니다. 공매도 부분도 제가 살펴드렸었는데 만만치 않아요. 물론 많이 줄긴 했는데 그 이제 비중은 좀 줄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거의 9%대 그죠? 보통 12%, 26%대 나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줄긴 했는데 역시 9%대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셀트리온 공매도도 역시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로는 줄긴 했어도 역시 한 8%대 가까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는 그 상황인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접근하려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거든요. 월봉에서. 물론 이 친구가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시켜 놓으려면 이렇게 5개선 회복해 줘야 돼. 이거 회복 못 해주면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옆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추세를 틀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도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고 오늘 이렇게 급등했죠. 거의 한 17%대 급등했는데 물론 내일 같은 날 이번 주 만약에 금요일 종가상 20주선 위에서만 끝나주면 기술적으로 다시 급등할 수 있어요. 또 호재나 좀 이런 게 있으면 근데 그렇게 되질 않으면 20주선 맞고 떨어지고 옆으로 갈 수 있죠. 일봉에서 보면 외인들의 매도세라든가 연기금의 매도세가 멈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 급등한 부분을 좀 토해내서 다시 5일선 같은 데 올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 당연히 투자자분들도 좋고 다 좋지만 자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조금 시간적인 날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이게 천천히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싣고 다음 달에 좀 더 비중을 싣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이나 내일 같은 날 이런 이슈를 한두 번 더 급등할 것 같아서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일단 지금 단타 단기 하기에는 우리 월봉 H가 높지 않아서 위험하진 않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들은 너무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약간은 중장기로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세력들이 만만찮아요. 그 HLB도 공매도 세력들이 원체계를 퍼서 난리인데 오늘 공매도가 또 엄청 나왔거든요. 역시 셀트리온도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마냥 안정적으로 보기만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요새가 이 실적 발표할 때죠. 실적에 대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보면 실적에 관해서 사실은 가장 흔들릴 때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항상 실적 발표할 때는 주가들이 많이 흔들려서 좀 감안하셔야 돼요. 막 급등도 가끔 나왔다고 그래요. 한커뮤니티에서 어제 매수했다가 오늘 또 손절치고 마진산업으로 걸어놓으면 다른 종목이 한번 까먹고 저도 꼭 그렇게 돼요. 자 어쨌거나 자, 미국 인프라 또 원전, 이게 몸값 뛰는 두산그룹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주사인 두산이 한 달에서 40%가 올라갔고, 두산밖에 두산중공업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 한 달간 두산그룹주 주가 등락률을 보면, 이렇게 두산, 두산밖에,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이런데, 일단은 원자력 발전이 소형 원자로에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원전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볼 필요가 있죠. 이 원전 관련들을 왜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장주 이게 두산중공업이죠. 자, 두산중공업을 보면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추세는 유지가 아직 돼 있어요. 5개선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고점 하나 있죠. 여기까지가 목표가가 돼요. 자,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는데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25,000원대예요. 따라서 지금 25,550원이죠. 그러니까 25,000원 안 깨고 돌아 나간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봉에서 봐도 21선이죠. 이렇게 21선 깨지 않으면 미수를 타고 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데 두산중공업도 공매도가 많이 괴롭히죠. 사실 공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오늘도 한 9%대 나왔는데 진짜 대단해요.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공매도 기법 가져라 돈을 버는 거라. 특히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게 지금 한정돼 있죠. 코스피별 코스닥이로 뭐 이러다 보니까 이선호님 안녕하세요. 예, 전화잘 보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 회사의 내용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공매도를 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매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이 두산중업 같은 경우에 외인들 매도세가 끊이질 않죠. 정말로 많이 매도해요. 자, 근데 이거에 맞춰서 연기금 매수세도 끊이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약간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연기금 매수세가 거의 520만 주 가까이 10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사는 입장이고 외국인 매도세는 740만 주 가까이 대단하죠. 이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았는데 개인들만 가운데 껴있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외국인들 제가 봤을 땐. 자,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진짜 올라갈 때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5주선을 잘 지켜주면 돌아 나갈 수 있고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을 잘 보면 마찬가지죠. 실적이 조금 이제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어도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5개선을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좌우선이 있습니다. 5선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추세 타고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고 일봉에서도 예전에 이 변곡점 다 뚫어놨다고 그랬죠.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5일선 깨지 않는 한 홀딩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자리가 이제 여기 변곡점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매물대예요. 이 자리를 언제 맞고 떨어졌냐면 11월 4일인데 여기 돌파하고 감고 여기 돌파해주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꼼꼼히 관심 있게 보시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월보시 꽤 높다 그랬죠. 그래서 패스. 한전기술도 일단 패스. 자, 보성파워텍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5개선 근처에서 아슬하게 붙어있죠. 주봉에서 일단 우선 깼어. 이러면 경계 상황이 돼. 우선 깰 때 굉장히 위험해서 일봉에서도 21선 밑에 있고 따라서 일봉에서 이날 11월 11일 날 이 자리만 안 깨면 홀딩. 또 여기서 매수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전기줄도 꼼꼼히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줄은 우린 전부 다 관심권에 두는 걸로 특히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 광명전기도 60개선 찍고 나간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재룡전기는 오늘 좀 반등해줬죠. 역시 꾸준히 모아가면 괜찮아요. 괜찮고 세명전기도 마찬가지로 월봉 바닥권이기 때문에 역시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관심 있게 보는 걸로 KBI 메탈이 조금 반등해줬는데 이 전선업계 쪽에 약간의 호재가 있죠. 자, 어쨌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0개월 선 이렇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우선 돌 반짝해주는 게 완벽한 추세의 턴인데 아직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고 일봉에서 이제 올선 회복해졌는데 여기서 순간 급등하면 241선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고 지금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엔 매수죠. 매수해서 꾸준히 모아놓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매달 꾸준히 모아놓으면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 같고 전선 관련해서는 주가들이 정말 대한전선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의 600억 규모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잠깐 보면 파이낸셜 뉴스에 출처고요. 이 대한전선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약 600억 규모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이제 밝혔고 지난 9월에 420억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대한전선이 올해 미국에서만 총 2,600억 원에 이르는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신님 안녕하세요.
자, 어쨌건 이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항공주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실적에 관한 건데, 제주항공이나 다른 항공도 실적 안 좋아해요.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나항공이 3분기 영업이익이 1603억, 전년비 2680% 올랐어요. 대단하죠. 주가는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항공주를 잠깐 보면, 사실 여행항공주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권 받기인데, 특히 다른 항공주보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아까 저기사를 접하고서 박임신님 안녕하세요. 저기사를 접하고로 제가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애매하게 좋아요. 애매하게 좋다는 건 5개월 선을 회복해주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어요. 더구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20주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죠. 이거 깨지 않으면 괜찮고, 일봉에서 대응할 땐 저점, 저번 저점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일단 단일 주문에서 이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실적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항공주보다 아시아나 항공 정도는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렇게 재무인데 사실 적자가 셌었거든요. 이 친구가 분기에. 그러다가 흑자로 돌아섰고 이번엔 좀 더 큰 흑자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흑자가 난 거죠, 지금. 사상 이제 2180% 올랐으니까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항공주보다 아시아나 항공은 조금 관심 갖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